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 훨씬 더 좋은 증여 방법을 안내할까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한다면 5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15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죠. 물론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만 달랑 5억 원 또는 15억 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50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5억 원 공제 후 45억 원에 대해 단일세율인 10% 4억 5천만 원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3명이면 총 150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13억 5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한다면 100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므로 총 300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각각 9억 5천만 원, 총 28억 5천만 원에 불과하죠. 이것이 바로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도입 목적은요,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상속세로 정산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한테는 증여할 수가 없겠죠.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수증자의 부모가 되겠고요. 증여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예금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은 바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물류산업이라든가 음식점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창업 아이템이 없다면 부모님과 같은 직종의 창업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식당업 또는 보관 창고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식당과 보관 창고업 운영에 따른 보유 부동산 자산의 가격 상승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00억 원까지 증여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사업용 용지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해당 부동산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무려 162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112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 셈이니 손 안 대고 코푼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무려 336억 원을 손쉽게 벌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장점은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령 5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 증여를 했다면 8천만 원의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8천만 원 절세가 가능했죠. 그리고 50억 원을 증여한다면 5억 원 공제 후 45억 원에 대해서 단일세율인 10%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달랑 4억 5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20억 1,500만 원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100억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9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증여를 했다면 45억 1,500만 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무려 35억 6,500만 원이나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사전 증여가액만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동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이내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하고 어떻습니까?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증여할 수는 있어도 손자녀에게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서 증여받은 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평생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부담은 영원히 생기는 것이죠. 만약 돈을 벌어서 창업자금을 상환하고 다시 증여받는다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자녀에게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NGP 플랜은 그에 비해서 한도가 없는 편이죠. 만약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가 20명이면 이들에게 모두 가수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20명에게 각각 2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지원해도 증여세는 없는 것이죠.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을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산운용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사업이 망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만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점은 많은 제한을 안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김 저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창업 자금만큼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에게도 가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수금으로 법인이 자산운용을 잘해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면 가수금을 갚아서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자산은 온전히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 되겠죠. 물론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자산을 지속적으로 10년 단위로 증여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자금 증여처럼 사후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특히 창업자금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적게 들어가긴 해도 증여세는 여전히 발생하죠. 하지만 NGP 플랜은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경우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 부모님의 가수금 50억 원을 법인에 빌려준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동결되며 그로 인해서 상속세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동결된 가수금을 10년 단위 자녀 가족들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결국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어서 상속세마저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나간다면 그런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연 기대 수익률 10% 추정 등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지원받고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절세, 증여세, 상속세 절세, 건강보험료 절감, 평생 소비금액의 비용 처리로 어떻습니까? 세금을 절세하고 법인에서의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 시행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및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세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자금 증여 특례처럼 사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NGP 플랜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재반 비용, 즉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세무, 법무 비용, 거래 비용은 물론이고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리고 대출이자 비용 처리 등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최고 49.5% 대신 법인세 보통 9.9% 내지 20.8%의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노노 상속이 일반적이죠. 부모님의 상속이 발생될 경우 자녀도 70세 전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나서도 다시 자식은 상속세 걱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하더라도 자식의 상속세 절세는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자본금을 손자녀 명의로 하기 때문에 노노 상속 걱정 없이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이 가능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 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다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4월달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실시됩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고요. 다음 날 4월 6일 토요일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요. 제게 핸드폰 문자로 성함 및 핸드폰, 참석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 훨씬 더 좋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